네, 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김태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2주차 강의를 맡게 됐어요. 모든 제품, 전자제품이나 어떤 자동차를 사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용 설명서죠. 사용 설명서. 뭐 결혼하면은 그 와이프나 남편의 사용 설명서를 주면은 평생 잘 써먹을 텐데 그런 사용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찌그락짜그락 소리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좀 정하고 가면은 우리가 조금 가다가 어떤 역경이나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알고 가면은 우리가 서울 가다 보면 휴게소도 가고 어떤 때 비가 오면은 좀 위험하게도 가고 뭐 그렇죠. 도로가 안 좋은 경우는 또 이제 도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안다라면 좀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애터미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안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공유하면서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부럽죠? 마크 주크버거,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 노란 머리 서양인이다. 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손정희 회장, 뭐, 그 다음에 마인, 그 다음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 지금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뭘까요? 머리가 새카만 동양인이다. 아, 그런데, 그럼 이 6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이제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뭐 혼자 일하지 않아도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인재들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또 사실은 저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 우리 스스로 쓰고 우리 가족들 손자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시스템처럼 나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양동이에 물지개를 지고 평생 노동 수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양동이에 물까지는 안 지죠. 그렇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평생 일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양동이가 아닌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수도꼭지가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팔아야 되는데 양동이로 산 꼭대기에 있는 아니면 저쪽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져다가 파는 게 아니라 수도를 놔가지고 계속 그냥 콸콸콸콸 나오면은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퍼주면 되잖아요. 그런 수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애터미와 관련된 것들 과연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또 이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뭐라 그랬죠? 어떠한 의무나 부담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쓸 생필품 등을 바꿔만 써도 이익이 된다. 그동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들, 그 많은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많은 지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무가 많았어요. 또 부담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내가 쓰는 생필품을 그것들로 바꿔 썼을 때 이익이 아닌 오히려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부담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제품보다 더 좋으면서 제품은 더 저렴하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익이 되겠죠. 그런 전제 조건이 우리 회사에 있는가?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라면,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라면은 그들의 소비 포인트를 공유하여 나도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가 재밌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 그럼 나쁜 놈이죠. 그리고 맛집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싼데 너무너무 맛있고 청결하고 너무너무 이건 또 오고 싶어요. 그런 진짜 맛집이 있는데 나만 가. 아무도 안 알려줘. 주변 사람들 친구들도 안 알려줘.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비유로 따졌을 때 이렇게 진짜 좋은 제품이 있다라면은 우리 이제 어떤 강의 속에서 벤츠를 마티즈 가격 너무 했네요. 소나타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그거 당연히 소나타 값 주고 벤츠 사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박이 보통 마트에서 이제 올 여름 되면 웬만한 수박 좀 괜찮은 수박은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조만간 좀 꽤 크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준다라면 저기 마트에는 5천 원에 팔아. 그런 수박이. 그럼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걸 쓰었을 때 내가 식당한테 막 그런 마트한테 어떤 수입을 못 받잖아요. 내가 이야기해줬다고 해서. 그런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소개 수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참 괜찮은 사업이다. 말씀했고요. 자, 우리가 돈이 달라면 결국에 이제 포인트가 쌓여야 돼요. 포인트가 쌓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소비자들이 또 소개가 이어져서 우리 어떤 소비자 그룹이 늘어난다라면은 괜찮겠죠. 자, 이렇게 나도 써보고 소개했더니 소개가 반복되더라 해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태훈이가 누군가 소개했던 10명, 20명한테 소개했던 이 사람들도 자기들 써보고 소개하고 해서 이런 큰 어떤 뭐랄까 포도원처럼 큰 어떤 가수원이 만들어졌더라.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긴 좋은데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상추나 콩나물을 예를 들어서 길러서 팔면은 콩나물 같은 경우 일주일, 상추 같은 경우도 뭐 한 1, 2주면은 뭐 충분히 씨를 뿌리면은 수확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은 가수원이다. 가수원 같아요. 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 이상 5년 정도 돼야 비로소 우리가 과실을 맺는 열매를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을 좀 가수원과 많이 비교를 해요. 사람 한 사람이 땅 한 평이, 사과나무 하나에 땅 10평이다. 사과나무로 제대로 키우려면요. 처음에는 좁은 데다 키우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면은 주변 것들을 옮겨 심어야 돼서 보통 10평에서 15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 한 사람을 컨택해서 소비자, 진짜 오토 소비자만으로만 만들어도, 사과나무 한 그루에 10평의 땅을 우리는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소개를 안 해줘도 우리는 그 정도의 그분들한테 애용자만 된다라면 평생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 뭐냐면은 분신 만들기 게임이에요. 손오공이 옛날에 싸울 때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이 싸울 때 손오공의 장점 뭐예요? 털을 탁 뽑아가지고 후 하면은 손오공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나라는 김태원이란 손오공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털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애터미의 제품을 가지고 그들이 자가 주문하고 또 주변에 소개하고 또 회원 가입도 시키고 또 함께 시스템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면 김태훈이가 한 명이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라면은 김태훈이 분신이 늘어난다라면은 복제된다라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수입이 될 수 있다. 자, 그럼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탄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벤츠를 소나타 값으로 준다라면은 그게 진실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 살까요? 몰라서 안 사는 사람들. 모르면 못 사죠. 근데 알아도 당장 내가 벤츠가 있는 사람들. 굳이 벤츠가 있는데 벤츠 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벤츠를 싸게 살 필요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당장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걸 통해서 수입이 큰 사람들 또는 당장 하루하루가 급해서 애터미를 하면은 생계가 끊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직 당장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사람, 타이밍이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제대로만 알려준다라면, 그럼 제대로 알려주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뭐라고 그러죠?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그렇듯이 애터미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의 애뽕을 가지면 좋겠다. 우선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움츠려든 어깨로
누구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움츠리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고 이런 자신감으로 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이 회사 초창기에 우리 회장님도 불안했겠죠? 왜? 돈이 없어요. 본인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야. 그냥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저 동굴 안쪽에 그냥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정도가 그 당시에는 애텀이었어요. 왜? 본인이 어떠한 결과물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고 본인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았고 본인이 간경화 말기에 또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바닥까지 가 있어서 사무실 하나 구할 돈이 없었고 그랬을 때 280만 원짜리 고물 카니발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애텀이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뭐 차린 것도 아니고 남의 사무실에 전전세로 막 얹혀 있다가 또 공짜로 준 뭐 재개발되는 지역에 임시로 몇 달 쓰는 사무실 얻어 쓰다가 결국에 나중에 조그만 사무실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도 간판 하나 달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경제적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A4지로 그냥 애터미 본사 이렇게 써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이용균 단장님께서도 1억 클럽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억소리 클럽 처음 연봉 1억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잖아요. 처음에 11명 우리 단장님이 들어가셨을 때 5명 정도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단장님이 들어갔을 때가 아마 20명 안쪽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수입 탑 20 안에 드는데도 회사에 못 가봤어. 오지 말라고 그래. 왜? 와봐야 앉을 데도 없고 너무 초라하니까 마음 상하니까 차라리 오지 말아라. 나중에 제대로 만들면 와라. 이때 이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했던 조그만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 건축가 협회상, 미국 건축 마스터상 이렇게 수여를 할 정도로 진짜 명물 중에 명물 건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옥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부러움을 지금 사고 있죠. 그 다음에 맨날 남의 공장 2층에서 또는 3층에서 새 얻어가지고 무료지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지금은 우리가 오롯 공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홍산당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이제 많이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장도 우리 자체 세미나장을 어때요? 지금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식당 콜마비에네치 식당에 잠깐 빌려가지고 점심때에는 쫓겨나야 되고 막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방송국 수준 이상 방송국 스튜디오 이상의 어떤 퀄리티와 사회자와 또 지금 여기 처음에 초창기에 계셨던 진짜 거지 같았던 그런 상황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진짜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이런 성장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메스티지 제품이 있죠. 우리 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쭉 넘어가요. 처음에 홈페이지에 제품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600여 가지의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 뭐 저도 사실 몇 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대부분 99% 정도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막 사용하는 뭐 특히 이제 저기 뭐야 밤이라든가 그 리셋밤 그다음에 저는 크림 미스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몇 개씩 주문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단 그냥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최애품이야 해서 써봐라 할 정도로 막 자신감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뭐 우리 저의 몸을 낫게 한 해모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건강식품 중에 이제 1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앱스르토 화장품은 매년 1,000억 이상 팔려가지고 2017년에서 2022년까지만 해도 7천억. 지금은 거진 이제 얼마 팔렸을까요? 거진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이런 제품이 그냥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들을 받았어요.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세종대왕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1년에 13만 개 정도가 이제 특허가 출원되는데 그중에 뭐 잠수함 그다음에 뭐 항공기 또는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군수물자 아니면은 뭐 우리 그 반도체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허가 가장 좋은 거 해주는 특허상을 받을 만큼 그것이 화장품이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장영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는 장영실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NEP 인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차세대 인류상품 5년 정도 안에 세계 10대 제품 10대 제품 안에 들 정도로 비전 있는 제품이다. 이걸 정부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비전이고 자랑거리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 그다음에 특히나 반품률. 여러분들 제품 써보다가 반품하고 또 안 써보고도 반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거진 0.21%. 그러니까 500개 팔렸을 때 하나가 반품이 돼요. 그것도 잘못 주문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약을 주문했는데 칫솔이 왔어. 그건 잘못 주문한 거죠, 본인이. 그다음에 스킨을 주문했는데 잘못 주문해가지고 로션을 주문했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반품률이 0.21%. 500개 중에 하나가 반품이 된다. 어마어마한 반품률. 그것은 결국에 제품의 만족도가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해요. 그다음에 아자몰이 지금 이제 쿠팡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는 국내 기업 중에는 1위. 그다음에 아메이 다음으로 이제 해외 기업까지 하면 2위. 그래서 글로벌 매출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회원 가입 수가 이제 중국 가입 전까지, 중국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약 5, 6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만 명.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우리나라는 약 300만에서 350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제품은 다리 달려서 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지금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 갔어요? 26개 법인, 26개 법인에 갔고 특히 유럽 법인은 유럽 법인 하나가 독일에 있는 유럽 법인 하나가 EU죠. 지금 약 20몇 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50개국 이상이 지금 우리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억 불 수출 답을 받았다. 우리나라 기업들, 큰 기업들 많지만은 1년에 1억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 많지 않아요. 또 3억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20개가 안 돼요. 10 몇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에 기여하는 거,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그 다단계 회사가 상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국가 수반한테 표창장과 이렇게 훈장을 받았어요. 포장을 받았어요. 자, 소비자 만족도 이제 1위가 지금 1위를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3년 연속 받았고요. 아무튼 뭐 공정거래위원회 상도 받았고 지금 경제 평가가 지금 다른 뭐 유통들 뭐 네트워크 1위는 아메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또 당연히 1위고 그다음에 쿠팡과 같은 회사와 우리가 전자상거래 쪽에 약 유통 전체로는 지금 뭐 쿠팡이 한 뭐 지금 10위인데 유통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100위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지금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말고 그냥 전자상거래와 모든 유통 쪽에서 재무평가가 1등이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의 형제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지금 삼성전자와도 우리가 견주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그 재무평가가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는다. 그럼 지금 전기전자업 중에서 1위는 어딜까요?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가 1위고 삼성전자가 2위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1위, 2위와 거짓 비등할 정도로 재무평가가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다. 뭐 결국에 뭐냐면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다. 결국에 회사의 재정이 무너지면 망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리더가 계시다. 그래서 역사를 새로 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고 100년 기업을 만들어서 3대 상속을 준비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이 뭐 오래 못 사시겠죠. 본인이 뭐 말씀으로는 뭐 전에는 70까지만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100살도 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시면 못해요. 그렇지만은 좋은 문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옛날에 거지 같은 나라였거든요. 완전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퇴출된 쫓겨난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거진 1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멋진 나라가 돼 있잖아요. 싱가포르요. 그죠? 그리고 금융의 허브가 되어 있고 동남아 그런 상선들의 어떤 그런 정거장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돼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험한 그런 망해가던 나라가 리카뉴라는 수상이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문화를 만들면서 그걸 말하자면은
원칙 중심 문화를 그 나라도 만들면서 지금 세계 1위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회장님이 돌아가셔도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이어받았다 또 돌아가셔도 이 회사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원칙 중심 문화, 동반성장 문화, 나눔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가 죽어도 그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거는 여러분 결국에 돈 벌으면 뭐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가 차고 내 주변의 자녀와 가족들이 차고 넘치면 또 어디로 가요? 내 주변엔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한테 가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큰 비전과 우리한테 큰 만족감을 주고 어떻게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목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터미는 회사 매출액의 2.2% 말하자면은 이렇게 많은 지금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의 2%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요. 영업이익의 약 18% 말하면 20%가 가까워요.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11조 교회에서 11조. 그 10분의 1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총 수입의 18%를 매년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매출 대비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회사는 이미 베푸는 회사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회사가 베푸는 것이지만 회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매출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누가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들어내요. 우리 사업자들이 이만큼 기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애뽕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애터미는 이런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카카오나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이 65% 이제 매출을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70%, 80%, 90% 넘게까지 온라인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이제 온라인 허브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그런 쿠팡과 아마존과 이런 비슷한 플랫폼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들만 독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 망하지만 결국 자본과 어떤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그런 회사들만 지금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뭐 그다음에 11번가 여러 가지 알리바바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들을 참 소비자한테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대량으로 구매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통회사들과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제 소비자들을 엮어주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요. 제품들을. 그렇지만은 단점이 있다라면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강력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진 그들만이 대기업만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런데 애터미는 뭐가 다르냐? 애터미는 뭐가 다를까요? 애터미는 똑같아요. 유통의 허브예요. 그렇지만은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해주지만 소비자들인 당신들도 당신들이 소비자들을 연결하면은 우리의 매출 중에 35%를 당신들과 나누겠다. 말하자면은 전체 이익의 70%는 당신들을 주고 전체 이익의 30%만 가지고 회사 운영과 애터미의 이익을 취하겠다. 근데 애터미도 남아야 돼요. 왜냐면은 회사가 커질수록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왜? 물건을 더 많이 사야 돼. 왜? 버텨야 돼. 또 오랫동안. 재고도 써 있어야 되고 해외도 진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도 분명히 영업이익이란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회사 운영비로 30% 남은 것 중에 그래서 그 중에 또 70% 전체 남은 것 중에 70%는 우리 소비자 목으로 나눠 먹어라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소개를 해서 우리가 허브가 돼서 어떤 플랫폼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애터미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은 우리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회원들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애터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을 나눈다. 그래서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진짜 유통 변화의 주체, 허브가 된다.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쇼핑몰도 만들어 봤고 했는데 돈 많이 들어요. 쇼핑몰 만드는 거 처음엔 작게 만들지만 점점 커질수록 서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회사
서버만 100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서버 말해 컴퓨터만 컴퓨터 저장 장치만 키우는데도 1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와서 애터미에서 제대로만 하면은 애터미에 따라서만 제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교육 시스템과 또 이렇게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을 말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은 약 300명 정도 한국에 있는 리더스 클럽 이상, 지금 로열 클럽이네요. 여기는 로열 클럽. 리더스 클럽까지 하면은 한국에 있는 인원 또 전 세계에 있는 인원 하면은 지금 1000명이 넘어요. 말하자면 한국에 리더스 클럽 이상은 한국에만도 지금 600명이 넘어요. 그럼 전 세계에 지금 작년 규모로 1000명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다음에 뭐 나이가 막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던 분, 트럭 운전하던 분, 진짜 막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망가진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뽕을 가지고 가도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애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우리가 돼야 돼요. 결국에 성공은 오토 판매사만 되면은, 자, 오토라는 건 뭐예요? 자동으로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게 오토 판매사예요. 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내 파트너 중에 오토 판매사가 될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이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매뉴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시스템 참여를 해야 된다. 왜?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경운기 있죠. 경운기가 처음에는 손으로 지금이야 뭐 모터 달려가지고 딱 돌리면은 엔진이 팍 돌아가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경운기 막 손으로 막 수동으로 막 돌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펑펑펑펑펑펑 하면서 지가 막 돌잖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해야만이 시스템에 참여해야만이 내 자신도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 머리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판단력을 뜻해요. 총기를 뜻해요. 그다음에 마음 공부는 주변과 어우러짐, 말하자면 인간관계, 주변과의 관계,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면은 세미나에 참여하면은 회사의 제품 마케팅 플랜 그다음에 회사의 성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 확신. 애터미 될 수 있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 흐름을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3차 산업, 4차 산업이 아니야. 이제는 유통 산업이야.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그냥 판매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이고 유통의 허브야. 플랫폼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앞으로 애터미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사람은 항상 힘이 나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는 낙심하고 그래요. 그럴 때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가보면은 우리가 항상 힘이 빠졌다고 세미나 가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성공 시스템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를 받아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잠깐 힘이 빠졌지만 다시 힘을 내서 가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쳤을 때 견딜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럼 세미나 참석하는 거예요. 세미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나를 이런 원석에서 지금 원석에서 옆에 있는 이런 조각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깎아내서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변화되자는 거죠. 변화.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깎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자. 옛날에 막 세미나만 1년 안 빠지면 석세스 1년 안 빠지고 원데이만 1년 안 빠지면 성공해. 그래서 참 진짜 그분들 그거 믿고 성공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고지고대로 그것만 믿었어. 그냥
가서 딴짓하고 그냥 세미나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세미나에 집중해서 거기서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착해지고 선해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변과 화합이 되고 참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조각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예술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돼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소비자, 사업자,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소비자, 사업자,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순서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면은, 가다가 잘못돼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전엔 뭘 할 것이고, 오후에는 뭐 할 것이며, 오전에는 뭐 할 것인데, 그걸 전화로 할 것인가, 우리가 몸으로 갈 것인가, 또 오후에는 누군가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직접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의 8단계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이 A코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왜 성공해야 돼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난을 견디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해. 이걸 견디면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아니죠. 가족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냥 부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저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럼 얼만큼 얼만큼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오늘 이제 우리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이제 오늘 하시죠. 거기에 내가 얼만큼 돈을 벌 것인가 아마 썼을 거예요. 집은 얼만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만큼 벌 것인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성공에는 왕도가 없다가 가는데 유일한 왕도가 성공의 8단계와 A코어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꿈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꿈은 뭐예요? 내 자녀들을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 그럼 목표가 뭐야? 빨리 내가 오토 판매사를 1년 안에 되고 아니면 2년 안에 되고 오토 팀장을 2년 안에 되고 오토 국장을 3년 안에 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꿈은 큰 거. 그것을 시간과 크기를 정해버리면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 성공 8단계는 현실의 지금 나의 모습을 미래의 균형 잡힌 멋진 삶으로 안내하는 자리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성공 8단계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공부해서 발표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제가 영상하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소비자 만들고 제품에 초대하고 제품 초대가 뭐예요? 제품 전달해서 제품을 알게 하는 거. 자꾸 전달하고 전달하다 보면은 관리하다 보면은 오토 소비자가 되고 그분들을 또 초대해. 어디로? 세미나로 초대해. 결국에 우리가 소비자를 만드는 이유는 제품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써보게 해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애터미를 이해하고 애터미 세미나에 오게 한다. 그게 여러분들 제품을 파는 목적이어야 돼요. 제품을 써보고 사업 설명회에 들어와서 누군가 10명 중에 9명은 거절해.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거절해도 그 중에 한 명은 알아봐요. 아까 얘기했죠? 몰라서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알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 윤영호 국장이 우리 제 파트너가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버스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버스회사가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학교에 이제 이렇게 지입이 들어갔었는데 바뀌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위기다. 그럼 내가 지금 이대로 갈 게 아니라 조금 잠깐 배고프더라도 참고서 새로운 걸 해보자. 그게 바로 애텀이었어요. 그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맨날 노하다가 그럼 나 상처받아. 그럴 때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막 상담해. 제가 이렇게 아파요. 우리 윤영호 국장이 윤영호 국장이지 그때 윤영호 동생이 이렇게 막 거절해요. 막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이 약을 줘요. 뭔 약을 주냐면 쓴 약.
그래, 나도 옛날에 밥순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하면서 약을 주잖아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또 치유받아. 그래서 또 초대하다 보면은 결국에 예스하는 누군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죠? 누군가 알게 되면 온다고. 타이밍이 되면 온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 시스템에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거를 복제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복제와 복사는 다르다. 복사는 김태현 총장, 이용균 크라운이 차도 막 제네시스 또 좋은 거, 그다음에 막 돈도 어쨌든 밥도 펑펑 쓰고 막 돈도 막 써.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왜? 돈도 없는데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예요. 왜? 돈도 안 벌어 아직 일도 시작하고 파트너들도 없는데 돈부터 쓰기 시작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거는 복사예요. 근데 복제는 뭐냐면 이용균 단장님 또 우리 로얄 마스터 뭐 우리 또 스타마스터 우리 스폰서님들이 한 행동을 처음 2등급 말하자면 처음 왔을 때 쫄병 때처럼 군대에서 쫄병 때처럼 처음 온 사람처럼 그때 행동을 따라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복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스폰서님들이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경험담들이 성공의 8단계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따라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하면서 A코어를 진행하고 또 고객 관리 노트를 쓰고 그다음에 팀 미팅 또는 우리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팀워크를 다져가면서 배워가면서 해나가면 돼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때 큰 골조예요. 기둥과 큰 골조예요. 그런데 그걸만으로 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막연해. 그러면은 그것들을 채우는 과정, 뭐 유리창도 끼고 벽도 뭐 벽돌도 쌓고 천정에 기와도 얹고 아니면 슬레이트도 얹고 아니면은 뭐 메쉬도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A코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A코어는 뭘까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 하루를 실천해 나가는, 하루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A코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나를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만남과 소통, 제품 체험 등 이런 것들이 A코어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표를 통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자, A코어는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것도 얘기할게요. A코어는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뭐 행동이 바뀌면 습관 바뀌고 습관 바뀌면 인격 바뀌고 인격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에 뭐냐면은 습관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예요. 그럼 운명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러려면은 행동을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A코어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터 드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하려면은 내가 뭘 잘못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A코어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코어라는 거 뭐냐면은 핵심 우리 코어 근육 있죠. 뭐 우리 코어 운동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핵심이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코어 운동이죠. 그래서 코어는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성공자의 운명은 습관으로부터 바뀐다. 자, 그래서 여기 있고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앱으로도 지금 실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 읽기, VOD 시청하기, 미팅 참석, 뭐 책을 뭐 우리가 능력에 맞게 읽으세요. 뭐 한 권, 뭐 두 권 막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칼럼, 우리 뭐 요즘 우리 회장님 칼럼 이런 것들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으면 되고요. 회사에서 주는 이런 팜프렛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봄에 나오는 그런 책들, 이제 그런 것들 읽으시면 되고 특히 미팅 참석과 제품 애용. 제품 애용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제품을 전한다는 거는 그건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전하면 돼요. 그중에 우리 제품이 이제 5, 6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같이 진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빨리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빨리 체험시킬 수 있는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크리미스트 너무 좋아요. 뿌리면 얼굴이 그냥 샤방샤방.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제가 운동하고 땀 흘리고 물로만 그냥 대충 세수하고 그거 하나만 뿌려도 아유 막 피부가 번쩍번쩍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촉촉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A코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바꿔나가자. 자, 초기 사업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본인도 쓰지 않는 제품을 권한다. 이건 진짜 본인이 안 쓰면서 전하는 건 사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전하면 돼요. 모든 걸 다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좋은 거 우선순위로
이렇게 A코를 정리해 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죠. 그 다음에 상담. 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아까 그랬죠? 어디 가서 나 상처받았어요. 거절받았어요. 나 조기축구에 가서 얘기했더니요. 아유, 막 그냥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은 스폰서가 얘기를 해줘요. 야, 이 바보야. 이렇게는 안 하죠. 사장님, 우리가 1대1로 싸우는 게 좋을까요? 2대1로 싸우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2명이 좋을까요? 내가 혼자가 좋을까요? 우리가 2명 거기가 혼자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랑 같이 가세요. 아니면은 진짜 먼저 모든 걸 알려주지 말고요. 궁금증만 유발하고 다음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든가 해서 스폰서님이 상담해주면서 방법을 만들어주고 또 상처받았을 때 위안도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막 답답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뭐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내 답답함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와의 관계, 그들을 어떻게 세미나에 초대할 것인가, 또 이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진 후에는, 소비자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후에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 해야 돼. 새마을 운동. 자, 우리 옛날에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또는 뭐 태국이나 또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그들은 거기에 안주했어요. 그냥 쌀농사 지니까 뭐 어쨌든 이모작 삼모작 하니까 배 안 굶어. 그러니까 배 안 고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대로 살자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농사도 잘한데 날도 춥고 사계절이라 한 번밖에 못하고 또 옛날에는 땅도 척박했고 전기도 없었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야, 빨리 이걸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돼. 변화돼야 돼.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근면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리도 놓고 도로도 깔고 그다음에 전기하는 막 이런 수력 발전소도 만들고 화력 발전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철소도 만들고 조선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그게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사 도전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새마을 운동이에요. 뭔가 도전하는 거, 새마을 운동에 도전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새로운 김태훈이가 되는, 여러분이 되는 그런 도전이 판매사 도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배팅은 아니에요. 배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 고를 만들어 놓고 이 물건들을 소비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전달해 나가면서 더 많은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나 이번에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단계 하라면 안 되는데 안 하는데 내가 도와달라면 그때는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뭘 하는데 좀 도와줘. 그래서 조력자를 얻는 거예요. 그럼 그 조력자가 사람을 소개할 것이고 그 주변에 좌우로 사람이 달리면은 제품도 쓰게 되고 그들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 조력자도 돈이 돼. 그럼 어떻게 궁금해.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게 돼.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판매사 도전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판매사가 도전에 달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한 번 하고 말아요? 판매사 한 번 했다고 해서 돈 계속 주지 않아요. 수당을 직급수당 계속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후원수당도 있지만 후원수당만큼 주는 게 직급수당이에요. 그럼 직급수당을 받아야 진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수당을 매번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번 받았어. 그 다음 15일 단위로 직급을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15일 단위로 도전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럼 세 달 후에 또 할 거야. 세 달 만에 달성했어. 그러면 또 그 달성하는 과정에 소비자들이 만들어져. 소개자가 만들어져. 그 사람들이 또 제품을 소개하다 보면 또 이제 많은 그룹이 만들어져. 점점 늘어나.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도전을 또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전했다가 3개월 만에 했다가 2개월 만에 했다가 1개월 만에 했다가 또는 매 15일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과 유지 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팀장 도전. 자, 판매사가 유지됐어. 그럼 나만 판매사 할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내 수입을 떠나서 그들도 돈이 되면 좋잖아요. 그들도 연금성 수입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판매사 그들도 도전하게 하세요. 자, 내 좌우로 두 명이 동시에 판매사를 달성하면, 동시에 달성하면 나는 팀장이 돼요. 팀장이 되면은 직급수당이 또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팀장 도전도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유지가 바로 안 돼요. 그렇지만 뭐 3달, 4달 만에 유지를 한번 같이 해. 우리 나도 판매사 3달 만에 유지했는데 너들도 한번 3달 만에 한번 유지해보자. 그래서 우리 다음 달 지금 4월이니까 7월 전반기에 판매사 도전 또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들도 판매사가 점점 오토 판매사가 가까워오고 나는 오토 팀장이 가까워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도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상위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포로가 아닌 프로의 모습으로 진짜 리더가 되자. 이건 진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래요. 지금 이건 우리 지금 우리 기존의 사업자님들도 포함이에요. 사업자가 사업자 같지 않은 분들, 리더가 리더 같지 않은 리더분들 진짜 많아요. 국장님들 중에 국장답지 않은 분들 계시고요. 본부장님들 중에도 본부장 같지 않은 분들 계시고요. 저 역시도 총장 중에 총장 같지 않은 행동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반성해요. 자, 셀프 리더는 뭐예요? 스스로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우리는 병사로 가요. 일반 사람들은 병사로 가요. 군대에 오는 리더, 말하자면 소대장 또는 하사관, 이런 분들은 학교를 거쳐와요. 하사관들은 육군 하사관 학교, 그런 하사관 학교를 거쳐서 리더로서 이미 간부로서 교육을 받고 와요. 소대장은 육군 사관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ROTC, 이미 군사 교육을 간부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터미 시작하는 순간 나는 쫄병이 아니에요. 병사로 애터미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소비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안내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말하자면은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만들어진다.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리더는 뭘 해야 돼요? 리더는 스스로 한다고 해서 셀프 리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서번트 리더 나오죠. 서번트 리더. 서번트가 뭐예요? 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진짜 리더, 우리 지금 이미 직급은 리더인데 진짜 겸손하지 않고 그 본부장 국장이 뭔데, 총장이 뭔데, 그거 뭐 어깨 힘주고 뭐 세상 다 이룬 거 마냥 무슨 일을 좀 같이 하자면 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모습이 그런 그 파트너들이 보고 어떨까요? 그분들 사업의 크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크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임페리얼만큼 가세요. 임페리얼의 크기로 나는 갈 것이다라고 이미 맘먹으세요. 지금부터 맘먹으세요. 그래서 솔선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어를 조심하겠다. 그 다음에 태도를 바르게 하겠다.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또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용기 내자. 나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은 내가 먼저 앞장서자.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이타주의.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결국에 비즈니스맨, 말하자면 사업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냄새 풍기자. 사업자 냄새 풍기자. 저 사람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그 이야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막 착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 당당한 척 하니까 우리 주변에 사장님들이 아유, 김 사장은 성공할 거야. 김 사장은 성공할 거야. 저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 가식으로라도 막 진짜 열심히 하는 척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계속 그렇게 가식을 갖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내 몸에 배어버려 습관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솔선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리더라예요. 이 리더가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사업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국장님들은 아직 담임 선생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나는 담임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2교시나 그런 카톡방 운영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 그렇게 따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초기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너무 똑똑해서 안 해. 세미나도 안 가고 막 이런 거에 자기 막 고집을 너무 세워요. 이건 쭉 갈게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아니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하다가 만 사람.
그 하담한 사람은 왜 그 하다 말았을까요? 끈기가 없든가? 주변과의 관계가 나쁘든가? 그 사람이 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실패자한테 물어보고서 애터미 되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공자한테 물어보려면 성공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받을 시간을 아까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터미 시작했다 해서 막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세요. 총을 쏘는 방법을 배워야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거절에 크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소비자와 언쟁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끼리 언쟁하지 마세요. 싸우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싸워서 이겨서 돈 벌 것 같으면 이기세요. 그렇지만은 이겨서 돈 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져줘라. 95%는 져줘라. 들어줘라. 그리고 5%만 이야기해라.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고 궁금증만 유발해서 초대해라. 누구한테? 스폰서 앞으로 초대해라. 세미나 앞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모임에서 1대 다수로 싸우지 말아라. 내가 못 이긴다. 조기축구에 내가 회장이니까 조기축구에 총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중에 유능한 사람. 조기축구에 나오는 개모임에서 유력한 진짜 저 사람 빅마우스야. 저 사람 진짜 사람 괜찮아. 그 사람을 스폰서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스폰서와 상담해서 찾으세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스폰서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를 가져라. 그 다음에 스폰서한테 계속 의존하지 말아라.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되 주도적으로 희생할 일들은 내가 해라. 이쁜 사람을 스폰서는 떡을 하나 더 줘요. 미운 파트너 떡 더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한테 도움받는 방법은 스폰서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거나 스폰서한테 이쁨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스폰서한테 이쁨 받을까?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스폰서의 마음을 감명받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한다. 지맘의 법칙. 상대를 위해서 이야기해라. 이야기도 좀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사업 초기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구를 통해서 상담을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내가 애터미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애터미가 어떤 회사예요? 근데 그분이 저 말고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하고 안 하셔도 좋지만 애터미는 꼭 하세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 안 하셔도 좋지만 애터미 제품 꼭 쓰세요. 그랬어요. 왜? 애터미 제품 쓰는 게 이익이니까. 안 쓰면 바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쓰라겠고요. 저랑 사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라도 꼭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저랑 하더라고. 물론 저처럼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 무조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내가 데리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들어줄 사람. 근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저 사람한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알로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딴 데 가세요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랑 안 해도 좋지만 이 일은 꼭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라고 받아들이도록 상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진 않지만 그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설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보세요. 뭐 모두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 그랬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꼭 그랬어요. 사장님, 진짜 사장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랑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좋으니까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하고 해도 좋으니까 알아는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열심히 배달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제품 갖다 주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거 요즘은 다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문해. 내 고객들이. 그런데 너만 갖다 주는 거야. 왜? 너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애터미 사업은 매력 있는 일이에요. 맨날 배달만 하는 일 누가 해요?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배달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쓰게 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요즘은 설명해 주러 다녀. 내가 너한테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이거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는 제품 팔아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과 친분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화장품 배달하는 방판 사업 별로 매력 없잖아요. 진짜 멋진 모습을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방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계보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또 이야기하시고 또 많은 마케팅 강의 중에 이야기 하시겠 듣겠지만은 절대로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는 사람들을 찢어놓지 마라. 형제를 예를 들어서 내 형제야. 아니면 친구야. 친구 AB를 똑같이 하는 세 명의 친구인데 양옆으로 찢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가족도 동생, 누나를 이렇게 찢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내 형제가 와. 그럼 이 사람 어디다 가입해? 언니한테 가입하면 동생이 싫어할 것이고 동생한테 가입하면 언니가 싫어할 것이고 서로 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족은 가족끼리 이렇게 묶어줘라. 동생도 일리 와야 돼요. 동생도 왼쪽으로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친구 또는 계모임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을 쭉 아는 사람들끼리 묶어놓고서 균형 잡히게 좌우로 나눠 놓는 거예요.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뭐 5대5도 좋고 6대4도 좋고 7대3도 좋아요. 적당히 내 환경에 맞게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그룹을 나눠서 같은 그룹끼리 묶어줘라. 좌우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라인 펼쳐지지 않는다. 내 가족이 돈이 되라고 내 친구가 돈이 되라고 그 옆에다가 가족 지인이 아닌 여기 가족이 예를 들어 제 누나예요. 누나의 지인도 아닌데 내 지인을 그 옆에 달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가 사업 안 하면은요. 내 지인은 죽어요. 코드가 죽어요. 코드가. 왜? 이 사업 안 하면은 우리가 애터미 사업 2줄 하는 일이지만 나중에 10줄, 20줄 하게 돼요. 막 내가 달아주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드라이빙 뎁스. 절대로 가장 밑에 있는 사람 쪽으로 내가 주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달아줘라. 그래서 좌우로만 펼쳐라. 본인 지인 해주지 말아라. 절대로. 그 스스로의 지인은 괜찮아요. 가족의 지인이라든가 친구 지인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파트너한테 너 한 줄만 해, 내가 한 줄 해줄게.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뭐 친구들, 가족들 무슨 인맥들 쌓았나요? 분명히 인맥 떨어져요. 내가 또 그 다음에 컨택해서 길거리에서 콜드 컨택해서 누군가를 회원가입시켜서 넣어준다 한들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그 사람 못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한 줄만 해, 한 줄만 해 하지 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밑에 파트너들한테 인맥을 달아줄 수 있다라면은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5대5든 6대4든 7대3이든 그거는 스폰서님과 상의 하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 한 줄만 해, 내가 한 줄 해줄게. 이 소리 하면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 요새 뭐 누구랑 싸우네 이거? 많이 보는 거 요즘 선거 때인데 누구랑 비슷하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씹는 놈, 씹히는 놈, 듣는 분 다 망해요.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내 그룹이, 내 센터가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내 파트너가 오는 그 순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씹으면 안 된다. 항상 좋은 말만 한다. 차라리 누구 얘기를 하지 말아라. 칭찬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스폰서님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누군가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해.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해. 그들한테 윽박 지르고 막 뭔가 막 요구해서 막 싸움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시잖아요. 햇님이 결국에 나그네의 옷을 벗긴다. 나그네 이야기 알잖아요. 태풍, 폭풍은 절대로 나그네 옷을 못 벗겨.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더라. 그래서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 자, 호일러 법칙은 나중에 다른 분들이 설명하실 거고요. 자, 결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변화되자. 어떻게 변화돼? 제가 제 카톡 닉네임 써 있는데 그 제 호가 제 닉네임이 해불양수예요. 바다는 절대로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두를 포용하겠다. 그러려면 둥글둥글 해야 된다. 각지면 안 굴러간다. 둥글둥글 하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자. 결국에 팀워크이고 내가 큰 그릇을 만들어 놔야 담을 수가 있다.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는데 1번 작은 그릇, 2번 중간 그릇, 3번 큰 그릇 어떤 걸 내 마음의 그릇으로 만들까요? 틀렸어요. 3번이라고 했죠? 아니요. 큰 저수지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는 파트너는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 매뉴얼. 자, 정리해요. 제품 애용 충분히 공부하고 시스템 참여하고 해서
그 다음에 주변과 신뢰 쌓기와 관계, 좋은 관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실천의 단계는 뭐냐면 성공의 8단계와 A 코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그룹 만들고 사업자 찾아내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과 유지를 통해서 또 소비자 그룹 늘려나가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 유지 과정을 통해서 조력자를 발굴해내고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위 스폰서와 힘을 다해 파트너의 주변 인맥 파기. 내 인맥은 한계가 있다. 결국에 내 파트너의 인맥 파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파트너의 인맥들을 만나러 결국에 내 인맥이 되는 거죠. 파트너 후원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복제하게. 그래서 그들도 파트너도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나의 좌우,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가 둘둘이 나올 때쯤 나는 그들과 함께 팀장 도전을 하고 그와 똑같이 샤론노즈 스타마스터 도전을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도전해 나간다. 애터미의 모든 직급 도전의 베이스는 세일즈 마스터다. 자, 옆에 보면은요. 로얄 마스터 1명이 만들어지는데 스타 마스터 4명, 샤론노즈 마스터 12명, 다이아몬드 36명, 세일즈 마스터가 108명이 만들어지면 돼요. 같은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얄 마스터 되는 거는 세일즈 마스터 만들기 게임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는 거, 내가 일단 만들고 내 파트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 성공이다. 같은 타이밍, 타임 온 타겟. 같은 시간에 한 타겟에 폭탄을 떨어뜨린다. 말하자면 같은 시기에 우리가 직급 도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직급 도전의 베이스는 세일즈 마스터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세일즈 마스터를 해보고 내 파트너들이 똑같은 시기에 두 명이 만들어지면 팀장이 되는 거고 내 파트너들이 12명이 만들어지면은 6명이 만들어지면 나는 샤론노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론노즈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밑 빠진 독 되지 마세요. 결국에 내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 그릇에 구멍을 내지 마세요. 절대 주변과 관계를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주변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솔선, 헌신, 언어, 태도, 겸손, 존중, 당당함, 자신감, 용서와 포용, 배려. 그 다음에 이타주의, 나가 아닌 남을 위한 비즈니스맨의 냄새가 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돈 좋죠? 돈 없으면은 가정이 찢어져요. 그 다음에 가족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아픈 몸을 버려두고 돈 벌러 나왔어요. 그때 진짜 비참했어요. 어머니 파킨슨병으로 아픈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말하자면은 돌보라고 저 도망 나왔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견디면은 그들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역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그 역경이 과정이고 결국에 열매는 성공이에요. 요즘 우리 회장님 역경 열매 많이 그 칼럼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 우리가 산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산에 오르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걸 당연히 여기세요. 힘들지 않고는 결코 성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것도 받아들이고 힘든 것도 앞으로 힘들 것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모두 참아내고 또 힘들 때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하고 스폰서한테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모두 다 성공의 자리에 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